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일에도 공부에도 취미에도 엄청난 효과, 따라하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동경대 독학, 니시오카 이세이. 이것이야말로 배움의 왕도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부럽다. 능력이 없는 자신은 성공할 수 없다. 사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자인 니시오카 씨는 초, 중, 고 전부 성적이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기술을 몸에 익히고 독학으로 노력한 결과 동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능이란 것은 기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분명히 정확한 체내시계도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재능도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나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재능이 없어도 알람 설정을 하거나 시계를 알람을 맞춰 놓음으로써 일어나야 할 타이밍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경대학교 학생들은 수험 생활에서 얻은 독학의 방법을 입학시험 이외에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국어나 프로그래밍, 사법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시험 등 굉장히 어려운 자격시험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학의 방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스피드가 격이 다르게 빠른 겁니다. 이것은 동경대학교 학생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는 기술을 습득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든 스포츠든 음악이든 공통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 노력의 방법을 확실하게 배우는 겁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독학의 방법 8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초는 재미없다고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이 독학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기초가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기초는 영어 단어입니다. 국어는 한자나 고문 단어들입니다. 영어 단어는 의미를 몰라도 따라하기만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게 되면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초는 어찌 되었던 그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그냥 입력시킨다라고 받아들이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아.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일단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고 먼저 기초의 정착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게임형 독학 방법. 기초 공부는 재미가 없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이 바로 게임형 독학 방법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기 싫은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목적을 알 수 없는 것을 시키니까 할 때입니다. 이것을 즐겁게 하는 방법은 게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도 없이 구멍을 파는 다시 덮는 동작을 그저 반복하는 것보다 구멍을 제일 먼저 파는 사람이 승리라고 한다면 조금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는 일이 동일해도 무언가 목표를 만들게 되면 인간은 열심히 하게 됩니다. 게임에는 게임을 끝내는 조건이 있습니다. 몇 번 달성하면 끝, 몇 분 이내에 끝나면 달성처럼 숫자로 명확한 목표 조건을 만들어 놓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순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4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 1. 처음 3일간의 게임 달성 조건을 숫자로 정합니다. 스텝 2. 매일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노트에 적어서 체크합니다.
달성했으면 동그라미, 안 됐으면 X. 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삼각형. 스텝 3. 4일에서 6일까지 목표를 결정합니다. 1에서 3일까지 달성하지 못한 날이 있었다면 목표를 좀 더 간단하게 변경하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을 했다면 목표를 좀 더 어려운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스텝 4. 스텝 2와 스텝 3을 반복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일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힘든 행위입니다. 하루라도 안 되는 날이 있다면 목표 레벨을 낮춰서 달성 가능한 목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의 난이도를 3일마다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형 독학 방법이 훌륭한 이유입니다. 목표 달성을 게임화해서 계속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알고 있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독학의 맹점에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혼동해버리는 것이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를 처음 배운다고 한다면 공을 던지는 방법, 배트를 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간단한 동작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기초를 관두고 실전적인 연습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순간적으로 정자세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알고 있다와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라도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없이 순간적으로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만큼 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 기초는 기초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경대학교 학생들은 계산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다녔던 동경대학교의 3분의 1은 구몬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구몬식에서는 12 플러스 19 등 두 자리 숫자의 계산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서도 31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레벨이 될 때까지 공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계산이 아니라 암기입니다. 이처럼 공부의 기초의 기초 부분을 암기 항목으로 외우고 몸에 체득할 때까지 익혀서 아무리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긴장을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였던 이치로 선수도 현역 시절에 매일매일 배트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프로라 하더라도 매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가 아닌 우리들은 더욱이 확실하게 기초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피드형 독학법.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레벨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올리는 연습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은 생각하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일일이 가는 길을 확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인간이란 몇 번이고 반복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지 않고 스피드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레벨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것이 바로 목표의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 1. 게임 완료 조건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숫자로 목표를 설정하세요. 스텝 2. 목표 달성까지의 제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스텝 3.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 동그라미, 시간을 넘어서 달성했다면 삼각형, 달성하지 못했다면 X로 표시합니다. 단순히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대별로 완료하는 게임처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동안 했던 작업이 30분 만에 외울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멋진 성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성장이라고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고 있는 것들이 동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인식하지 않으면 동일한 작업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천할 때에는 시간 측정이 중요합니다. 제한 시간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성장을 실감할 수 있고 기초를 단단하게 함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타임 측정 게임 방식으로 어제의 자신과 승부를 해감으로써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질문서 만들기로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지식은 인풋만 한다고 해서 아웃풋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풋이란 새로운 지식이나 하는 방법을 외우는 것입니다. 아웃풋이란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하거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보고 먼저 지식이 부족하니까 인풋하자. 그리고 지식은 인풋했으니까 실제로 아웃풋해보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새로운 1단계의 별도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질문의 벽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플러스 2는 2.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것도 이유가 존재합니다. 인풋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지식만 집어넣으면 됐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유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아웃풋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을 흉내낼 뿐 결국은 잘 되지 않습니다. 독학의 단계에서는 인풋, 다음은 질문, 다음이 아웃풋,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질문력을 강화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의 조건의 하나는 질문을 생각하는 능력이 높은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경대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교수에게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으로 교수의 수업을 1시간 이상 듣고 모든 내용을 전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풋된 정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사고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문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다른 곳의 이해가 깊어져서 별도의 아웃풋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물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아웃풋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항상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7번째, 실패를 검증으로 생각하기. 지식을 인풋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이해를 깊이 있게 했다면 다음은 실전 스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험을 본다거나 시합을 하거나 현장으로 나아가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 됩니다. 인풋이나 질문에 대비해서 아웃풋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웃풋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해서 오는 불안이나 걱정 때문입니다. 인간은 틀리거나 실패하지 않고서 배울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동경대생들이 우수한 것은 틀려도 좋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독학이라는 것은 성공을 거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도전에 도전을 계속하는 행위입니다. 아웃풋을 계속 낼 수 있도록 하고 도전을 계속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아웃풋을 검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다. 잘 되지 않는 방법을 1만 번 발견할 것을 성공한 것뿐이다. 이 말처럼 독학에 있어서의 아웃풋은 잘 되는 방법과 잘 되지 않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실패와 작은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실전에서 큰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8번째,
검증을 위한 아웃풋. 큰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은 실패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아웃풋은 실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실패를 하면서 거기서 배우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설이 필요합니다. 2가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한의 목표와 최고치의 목표입니다. 최소한의 목표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목표를 생각하고 이 목표는 최소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고치의 목표란 최고로 이 정도가 된다면 기쁠 것 같은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를 수치화한 목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 목표가 높으면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목표가 너무 낮으면 계속해서 동일하게 낮은 레벨의 목표만을 하려고 하기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로는 노력을 계속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대 학생들은 목표 설정을 2가지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목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는 60점이었다면 다음에는 70점이 아니라 여기서 점수를 얻고 여기서 점수를 낮게 낮추면 다음에는 66점이다처럼 목표의 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와 최고의 목표를 설정해서 63점에서 72점 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한 후에 최종 목표와 최고 목표를 설정하고 끝나고 난 후에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될까라고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단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리를 해가면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독학으로 조금씩 자신을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